자, 오늘 배울 거는 일인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리고 힘을 가해서 자,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과 관련되는 이 joule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일이라고 하는 녀석을 관련되는 개념은 첫 번째 F 힘이고 S 이동거리고, 자, 힘의 방향으로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뭐냐면 중3 수학에서 나오는 코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코사인 다 알고 있나? 코사인. 알아 몰라? 코사인. 알고 있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냥 물체를 수평면에서 내가 F라는 힘을 써서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물체를 그냥 끌고 왔다고 친다면 이 경우는 일의 양이 얼마다? 그냥 F 곱하기 S 하면 끝난단 말이야. 같은 방향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요. 수평면의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올 건데 힘이 이렇게 가해질 때 비스듬하게 힘이 가해질 수도 있잖아. 자, 이러면 원래 어떻게 되느냐?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해지면 이 힘을 가로 세로로 나눠 보는 거예요. 우리 전에 알짜임 할 때 평행사변형법 설명했던 거 기억하죠? 그걸 거꾸로 돌리는 거야, 이제는.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거든 그 힘의 수평 방향 힘, 힘의 수직 방향 힘으로 나눠서 볼 때, 수평 수직이라기보단 이게 더 낫겠네요. X, Y. 이때 이동거리는 여기가 S잖아. 맞죠? 올라간 높이 H는 얼마? 안 올라갔잖아. 그지? 그럼 이럴 때는 원래 일을 어떻게 계산한다? 일의 양은 X축으로 움직인 거에 수평 이동거리 더하기 수직 이동거리 분의 올라간 높이를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올라간 거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0으로 사라지는 거고. 이때 요규 fx는 f와 무슨 관계다? 얘가 f 코사인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w는 fxs는 결국 fs 코사인이라는 형태로 나오겠죠. 정리가. 요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S가 0일 때,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큰 힘을 주더라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니다. 왜? 안 움직였으면 일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내가 주는 힘이 0일 때. 힘을 안 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 운동법칙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가 바뀐다? 운동이 바뀌나요? 운동 상태가 바뀌나요? 운동 상태가 바뀌지. 빠르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잖아. 그럼 힘을 안 가한 운동은 아까 오늘 시험 문제에도 나왔죠? 어떤 거? 알짜 힘이 0일 때. 힘이 평형 상태에서. 즉 보통 마찰력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면 내가 밀었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마찰력이 없는 수평인데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 그럼 나는 얘를 밀고 간 거야? 손만 붙여놓고 따라간 거야? 손만 대고 따라간 거죠. 내가 힘을 주는 순간 얘는 운동이 바뀌어야 되잖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으니까 0이에요. 세 번째가 대부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합니다. 뭐?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 언제냐? 세타가 90도거나 270도, 즉 수직일 때야.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냐? 물체가 등속 원 운동할 때는 우리가 곡선으로 움직이거나 원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실제 물체의 이동 방향은 어디로 잡느냐면 접선 방향이에요. 그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지? 그런데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이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평 이동시킬 때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봐봐. 선생님이 의자를 들었어요. 들어 올렸지. 들어 올린 건 일이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의자를 하루 종일 들고 있을 거야. 내가 이거 들고 있는 동안은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한다, 안 한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요. 세 번째가 문제야. 물체를 들고 있는 상태로 옆으로 일정하게 옮기는 거야. 이거 일이게 아니게.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닌데? 수직이라서 그래. 의자를 들고 있기 위해선 힘을 위로 주고 있잖아. 근데 들고 옆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인 거야? 옆으로 움직인 거죠. 특히 수평으로 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되면 일이 아닌 걸로 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을 계산하기 전에 이 일은 과연 과학적으로 말하는 일이냐 일이 아니냐를 생각해 보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하루 종일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천정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정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죠. 과학적으로는 안 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한 건데, 그지?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자. 공식은 이제 W는 FS를 씁니다.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3 과정에 있는 단원이고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이거예요. 속력이 일정한가. 기본적으로 중3 때는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순수하게 일회양을 계산하는 단원만 할 때는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 주에 나올 에너지 전환과 보존 단계에 가면은 속력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이거의 뜻은 뭐냐면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다? 0이다라는 뜻이죠. 빠르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물체를 수평면에서 이동시킬 때, 수평면에서 이동을 시킨다는 말은 여기에 어떤 물체를 내가 F를 줘서 움직이는데도 수평으로 속력이 일정하려면 뭐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지겠지. 요렇게 되면 알짜임은 결국 F- 마찰력이 0이 돼야 되니까 F는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져야 된다. 그지? 그럼 이 경우 일회양은 F 곱하기 S는 마찰력 곱하기 S와도 같아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그지? 두 번째.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 질량이 M인 물체에 내가 지금 힘을 위쪽으로 F를 가해서 H만큼 들어올릴 건데, 여기서도 뭐를 지켜야 된다? 알짜임이 0이려면 얘가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하나 있겠지. 힘의 정체는 뭐다? 네. 중력의 크기는 우리 9.8 곱하기 M, 혹은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mg라고 쓴다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알짜임이 0이기 위해서 수직일 때는 결국 뭐다? 내가 가하는 F랑 무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동거리랑 올라가는 높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얘가 그냥 무게로 나와. 무슨 소리냐? 요 두 가지를 쓰는 거는 물체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을 때고, 물체가 만약에
무게를 뉴턴 단위로 줬다면 9.8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 해야 되는 일의 양은 F 곱하기 S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 혹은 MGH는 WH가 되겠죠. 요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물체를 줬을 때, 이 경우는 물체 무게를 뉴턴으로 줬을 때 결국 계산이 되는 일의 양은 단위가 주울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그래프. 어느 쪽이 되었든 결국 일의 그래프는 보통 세로축의 F, 가로축의 S, 즉 세로축의 힘의 크기, 가로축의 움직인 거리를 놓게 되면 그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밑넓이가. 곱하기니까 결국. 자, 그러면 예제 문제. 자, 이거 잘 봐봐. 5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를 15N의 힘으로 4m 끌고 가서 2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다가 올리는 요 경로를 1번 경로. 얘를 2m 들어 올려서 바로 갖다 놓는 2번 경로가 있다고. 각각의 일의 양을 구하시오.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요거 필기하고 저거까지 계산 딱 해보세요. 자, 일률, 영어로 파워, P라고 쓰고요. 단위는 대문자 W, 와트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은 기호가 W였죠. 단위는 줄이었고, 그지? 일률은 기호는 P, 단위는 와트입니다. 대문자가 사람 이름이라고 할 때 와트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줄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냐면 역학적인 일을 통해서 물을 막 휘저으면 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물을 휘저은 일의 양과 물이 올라간 열량, 열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걸 계산해내서 1칼로리가 약 4.2줄 정도 된다라는 걸 계산한 과학자 이름이 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전부 다 줄입니다. 일률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일의 효율, 1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일률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따지면 P는 T분의 W겠다. 그지? 근데 봐봐. 아까 W는 뭐분의 뭐? FS였잖아. 맞죠? 그럼 얘는 F 곱하기 T분의 S인데 T분의 S가 뭐게? 시간분의 거리. 네. 그래서 힘과 속력의 곱으로도 나타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 같은 경우는 단위가 얘 단위는 와트죠. 그래서 뭐도 된다? 줄 퍼 세컨드도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뭐도 단위가 된다? 뉴턴 미터 퍼 세컨드도 단위가 됩니다. 요거 말고 좀 특이한 단위로는 우리가 마력이라는 HP라는 단위 혹은 실용 마력이라는 PSI라는 단어도 단위로 쓰는 거예요. 참고로 1마력은 약 740와트 왔다 갔다. 내가 왜 740으로 그냥 대충 퉁쳤냐면 그 유럽에서는 1마력을 735와트로 치고요. 미국에서는 1마력을 746와트로 칩니다. 마력이란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일의 효율, 출력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률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나 같은 일의 양을 더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일률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됐죠? 요거 딱 필기해 놓고 그 큰 종이 준 거 있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5분 되면 딱 풀이해 줄게요. 여러분들 풋내까지. 알겠죠? 자, 풀이 시작. 자, 일단 64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일이 0인 거, 일이 아닌 거의 이유를 찾아서 4개를 빼면 되는 거지. 자, 기업. 들고만 있다. 거리가 0이죠. 그러면은 아니고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다. 수직이다. 0이지. 이동하지 않았다. 안 움직였으니까 0.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를 끄는 경우와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저기서 실제로 답을 예민하게 하면 4번, 5번이 다 돼요. 왜냐하면 4번일 때 속력이 바뀌면 일한 겁니다. 근데 속력이 바뀌지 않으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5번이야.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과학의 일의 정의이기 때문에 5번인데 4번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수정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비슷한 물체를 좀 건너가서 66번. 자, 66번만 볼게요. 상록이가 큰 바위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거리가 0. 들고 수평으로 수직. 가방을 두고 서 있었다. 거리가 0. 마찰이 없는 등속도 0. 힘이 0이죠, 이거는. 5번. 물체를 들고 올라갔죠. 그러면 1이다, 그지? 자, 그리고 그래서 68번에 5번이 0이다, 그죠? 자, 따지자면 65번은 몇 번? 2번. 67번은 3번이죠. 자, 69번. 일을 하지 않은 것은 B하고 C하고 C하고 D. 맞지? 들고 뛴 거니까. 70번. 일의 단위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저건 일률의 단위입니다. 71번. 수평면에서 40N으로 20cm를 끌었죠. 8줄입니다. 20cm 같은 경우는 0.2m로 고쳐서 풀어야 돼요. 72번. 저거 넓이가 1이죠. 30N에 3m니까 90줄. 73번. 10kg 1m니까 9차. 들어 올리니까 9.8 곱해야 되죠. 98줄.
3번. 10kg을 1m 들어 올렸습니다. 98줄. kg이니까 9.8, 지금 끄어지는 거 9.8이지. 맞지? 9.8 계산 안 한 거지. kg은 9.8 해줘야 돼요. 자, 75번. 자, 75번부터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물체를 몇 미터 옮겼다? 5m 옮겼는데 몇 줄이다? 200줄이지. 그럼 200줄은 F 곱하기 5m니까 따라서 F는 40N. 자, 76번. 물체 질량이 50kg인데 120N의 힘으로 몇 미터 당겼다? 4m 당겼죠. 자, 요런 것들 조심해야 되지. 여기서 힘은 얼마야? 얘가 F죠? 얘가 S지. 사실 이거 질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480줄. 77번. 일의 양. 4번. 그래서 78번. 요렇게 되면 잘라서 그리세요. 자, 요 앞에 거 50줄. 뒤에 거, 여기가 15m, 여기가 10N이니까 150줄 합치면 200줄. 한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올린 높이만 곱하면 되죠. 같은 시간에 한 일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네. B분의 CD 5번. 80번은 얘랑 같은 형태의 문제다. 그죠? 5m에 100줄. 100줄은 F 곱하기 5m. 따라서 F는 20N. 자, 81번도 이 문제랑 같이 질량 상관없고 30N에 6m니까 180줄 4번. 자, 82번. 봐봐. 거리가 3배고. 자, 팥동이 거는 30 곱하기 0.5고 상록이 거는 10 곱하기 0.15죠.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15줄이고 얘는 1.5줄이니까 10배 차이 나네요. 4번. 83번. 팥동이가 한 일은 10kg에 올라간 계단이 몇 개예요? 5개지. 그럼 총 몇 미터 올라간 거야? 1m 올라갔네요. 옆으로 간 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9.8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98줄. 오케이? 집에 가서 오늘 아까 계산한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지? 오늘 물리 수업 여기까지고, 과제는 여기 1의 양까지. 일과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과 에너지가 많이 섞여 있는데 문제를 표시를 해줄게요. 1번부터 6번까지랑 이거 끊어야 되거든. 6번까지 하고 16번부터 19번은 푸는 거 아니고 18번까지. 16, 그 다음에 27번, 28번. 여기까지 하고, 아까 나눠준 저 프린터 있지? 저거 하고, 요거까지 좀 풀어오세요. 이거 하나씩 더 나눠줄게.
요거 한번 풀어서 가져오 보세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